저는 엘레나입니다. 36살이고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인 남편과 4살 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년 만에 딸을 데리고 고향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요? 저는 이번 폴란드 여행을 통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교 때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지금의 남편 정우를 만났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한국에서 쭉 살면서 딸 미아를 낳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간병으로 혼자서는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우와 상의한 끝에 미아를 데리고 폴란드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엄마 고향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정우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죠.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는데 생각보다 설렘보다는 묘한 어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공항 건물도 예전보다 낡아 보였고 사람들 표정도 왠지 어두워 보였어요.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반가운 인사는 뒤로 하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엘레나, 많이 늦었네. 차가 주차장에 있으니까 빨리 가자. 아버지는 미아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이 아이가 손녀구나 하시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미아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수술 후 회복 중이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무뚝뚝하셨어요.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많이 아프셨죠? 그냥 그래.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차 안에서 미아가 폴란드어로 엄마, 여기가 엄마 나라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제가 태어난 나라는 맞지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살던 방은 그대로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지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미아는 엄마, 여기 집이 너무 추워요 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국 집에서는 항상 따뜻한 온돌바닥에서 뛰어놀던 미아가 차가운 바닥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통 폴란드 요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입맛이 없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정우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언제 한국에 놀러 오시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미아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고 한국어로 말했지만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통역을 해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하시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미아야, 할머니한테 폴란드어로 말해봐. 미아가 서툰 폴란드어로 맛있어요 하고 말했지만 발음이 어색해서 할머니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우 부모님이 미아를 그렇게 예뻐하셨는데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놀아주시고 미아가 뭔가 말하면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셨거든요. 할머니, 저희 한국에서 정우 부모님이랑 매주 만나서 함께 식사해요. 미아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지. 거기가 내 가족이니까.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기가 제 가족이라니요? 그럼 여기는 뭐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됐어. 너는 손님이니까 쉬어 하시더라고요. 손님이라니요?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손님이라니요? 그날 밤 미아를 재우고 나서 정우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정우는 제 표정을 보고 다 알아차렸죠. 엘레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있는 곳이 진짜 집이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가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진짜 집인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에 온 지 사흘째, 대학교 때 절친이었던 카타리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정말 기대가 컸어요. 카타리나와 시내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보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엘레나,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구나. 카타리나, 너무 반가워. 그런데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카타리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실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 그래? 그럼 생활이 많이 어렵겠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아이들 학용품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카타리나의 표정을 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전에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정부 지원이나 복지 혜택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긴 한데 신청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돼.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정부에서 육아 지원도 받고 있었거든요. 미아 어린이집비도 상당 부분 지원받고 있었고요. 카타리나, 한국은 어때? 거기도 경제가 어려워? 엘레나, 솔직히 말하면 너가 부러워. 한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잖아. 거기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너는 딸이랑 남편 이야기를 별로 안 하네. 한국 생활이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타리나 앞에서 한국 생활이 좋다고 말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주제를 돌렸지만 카타리나는 계속 어려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까지 모든 게 부담이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카타리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엘레나, 정말 한국에서 잘 살아. 여기는 미래가 없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미아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미아가 한국에서 자주 먹던 과자를 사달라고 해서 과자 코너로 갔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1,000원 하던 과자가 여기서는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미아도 가격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비싸? 한국에서는 이거 되게 쌌는데. 미아가 한국어로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동양인 엄마와 한국어 하는 아이가 신기했나 봅니다. 미아야, 여기서는 폴란드어로 말해야 해. 그런데 엄마, 폴란드어로 뭐라고 말해야 해요? 제가 폴란드어로 알려주었지만 미아는 발음이 어색했어요. 그래서 점원분이 잘 못 알아들었죠. 마트를 둘러보니 한국에서 보던 풍성한 진열대와는 달리 빈 선반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육류나 유제품 코너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엄마, 여기는 왜 음식이 별로 없어요? 한국 마트에서는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미아의 말에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편리함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계산을 할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카드든 휴대폰이든 결제가 정말 간편했는데 말입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왜 안 돼요? 미아야, 나라마다 다 달라.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이 그리웠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미아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빨리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집, 정우의 품이 그리웠어요. 그날 밤 미아가 잠들고 나서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아가 한국 집이 그립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정우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폴란드에 온 지 일주일째,
부모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 회복 상태도 궁금했고 정우와 미아에 대해서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수술 후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냥 그래.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 정우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랑 미아를 정말 잘 챙겨줘요.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지.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레나,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거기가 내 집이고 내 가족이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폴란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 저는 여전히 폴란드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잖아요. 그래, 태어나긴 했지. 하지만 이제 너의 삶은 한국에 있어.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딸도 한국에서 자라고 있고 어머니도 거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너한테 의존하며 살 생각은 없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존하려고 온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온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다니요. 미아가 부엌에서 나와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미아가 서툰 폴란드어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국어가 더 편하겠지? 폴란드어 배우는 것도 힘들 텐데. 어머니, 미아는 엄마 나라 언어도 배우고 있어요. 폴란드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아이는 한국에서 자랄 텐데. 점점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폴란드와 연결점을 만들려고 하는 걸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미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겠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너희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혈연 가족인데도 이렇게 거리감을 두시다니요. 그날 밤 미아가 엄마, 할머니가 왜 저를 안 안아줘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우 어머니는 미아를 볼 때마다 꽉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친할머니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요? 폴란드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정우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엘레나, 잠깐 통화할 수 있어? 화면에 나타난 정우의 얼굴을 보니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새벽인데? 잠이 안 와. 너희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정우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미아야, 아빠한테 인사해. 미아가 화면을 보자마자 아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미아야, 아빠도 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빨리 집에 와. 그 순간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정우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울면 안 돼요. 미아가 보고 있잖아.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무 보고 싶어. 미아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집 같지가 않아. 정우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미아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셔.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세요. 정우 어머니가 그래요? 응, 미아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이 미아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요. 엘레나, 거기 부모님은 어떠세요? 미아를 많이 예뻐하세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정우는 제 표정을 보고 다 알아차렸습니다. 힘들지? 표정을 보니까 다 알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엘레나, 너무 무리하지 마.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미아가 화면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아가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춥고 무서워요. 미아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나면 집에 올 거야. 통화가 끝나고 나서 미아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아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한국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 부모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미아가 할머니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한국 집에서 아빠, 엄마, 미아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미아가 서툰 폴란드어로 말하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아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고마워, 미아. 정말 예쁘게 그렸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이 아이 표정을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네. 아이는 거짓말을 못해. 미아 얼굴을 보면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게 보여. 아버지도 그때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처음에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 왜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걱정이 헛걱정이었네. 어머니도 미아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보면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너 표정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가 훨씬 밝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엘레나, 너는 여기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살 때가 더 행복해 보여.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고향이라는 게 꼭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 진짜 고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야. 그곳이 바로 한국이겠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이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없으면 외로우시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우리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 미아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받아들였어. 내 인생은 한국에 있다는 걸 말이야. 미아가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 한국에 놀러 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싶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정말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미아와도 폴란드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엘레나, 한국에서는 교육이 어때? 미아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미아도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 미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에서 김치 먹어봤어요? 김치? 그게 뭐야? 매운 배추예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언젠가 먹어보고 싶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 영상통화를 했을 때 부모님도 함께 인사를 하셨어요. 정우 씨, 안녕하세요. 엘레나와 미아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야말로 엘레나가 좋은 분이라서 감사하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양쪽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게 된 거죠.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3주간의 체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미아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미아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래. 아버지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씩 연락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미아가 창문으로 폴란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좋았지만 우리 집이 더 좋아요. 미아야, 우리 집이 어디라고 생각해? 아빠가 있는 곳이요. 아빠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우리 집이에요. 12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정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엘레나, 미아. 미아가 아빠. 하고 소리치며 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미아를 번쩍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공주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 미아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정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집에 온 걸 환영해. 그 순간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 고향이라는 걸 말이죠. 집에 도착하니 정우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미아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아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 미아도 보고 싶었어요. 폴란드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정우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폴란드는 어땠어요? 네, 어머니 수술 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언젠가 폴란드 부모님도 한국에 초대해서 우리 문화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우 어머님도 그럼 정말 좋겠네요. 미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만나 뵙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미아를 재우고 나서 정우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어땠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진짜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여기 한국이에요. 창밖을 보니 한국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고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